안녕하세요. MC 안지민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마트를 가거나 출퇴근할 때 다리를 자주 삐끗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상태를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기 증상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 옆에 광명세운병원 김웅수 원장님과 함께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증상인 것 같아요. 발목 불안정증 어떤 증상인지 좀 정의를 내려주시죠. 단순히 이제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트를 가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삐거나 네. 그러면서 시작되는데요.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그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 손상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무릎이나 발목 손상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발목을 삐게 되는 건데요. 물리치료 좀 하고 침 좀 맞고 이제 좀 덜 아파지면 낫겠구나 하고 네. 다니시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계속 아프고 시큰하고 결국에는 이제 관절염까지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큰 후유증도 남길 수 있고 초기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질병입니다. 발목 불안정증은요, 이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발목 불안정증이 이제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는 메커니즘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네. 보통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삐게 돼서 부어서 오게 되는데 하여튼 전부 부었다고 해서 다 똑같이 부은 게 아니고요. 네. 하나씩 인대들이 조금씩 앞에 있는 중간에 있는 뒤에 있는 인대까지 손상이 되게 되면은 점차 이제 나중에 불안정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 보통 그 구분을 하나가 조금 손상되는 거를 1도 그다음에 하나가 다 손상되는 걸 2도 손상, 두 개까지 손상되는 건 3도 손상이고요. 네. 보통은 세 번째까지는 뼈가 부러지지 않은 이상은 다 손상되지는 않고요. 보통 한두 개가 손상되는데 두 개까지 손상되게 되면은 나중에 불안정증이 와서 계속 아프거나 시큰거리거나 또 삐거나 해서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인대가 한 군데만 다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정도까지 되려면 엄청 심하게 삐거나 다친 건데요, 그죠? 예, 지금 맞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주실 텐데, 점차적으로 관절도 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요. 점차적으로 어떤 이렇게. 분은 조금씩 삐면서 다친 연골들이 떨어져 나가서 그것이 점차 연골액을 먹게 되면서 점차 커져서 조그만 스노우볼처럼 눈동이 커지듯이 네. 조금씩 자라게 돼서 이런 커다란 이제 유리체를 형성해서 오. 이것이 이제 걸리면서 통증을 일으키거나 저런 것들이 관절을 긁고 다니게 되면은 관절에 큰 도랑이 파이거나 하면서 이제 관절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막 우리 몸에 암세포가 돌아다니잖아요.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게 뭐 몸을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관절내를 돌아다니게 되면서 관절 네. 여기저기를 쑤시고 다니면서 염증 물질도 일으키고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해를 해서 관절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 합병증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엄청 많은 그 증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족강관절 불안정성은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단순히 처음에는 삐거나 다친 걸로 시작해서 대부분은 또 잘 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나는 내 발목을 못 믿겠다. 내 발목이 갑자기 잘 다니다가 허무하게 삐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상하게 시큰하기도 하고 오늘 피로도도 증가하고 조금 운동을 했는데 저녁 때 아파서 못 주무시다든가 네. 시큰해지고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가리켜서 뭉뚱그려서 그 불안정 증후군, 불안정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부분 삐고 나서 조금 시큰거리거나 조금 아프고 난 발목이 좀 약해, 나는 발목이 좀 가늘어서 자꾸 삐나 봐 하고 무시하고 다니지 마시고 이제 반드시 족부 그 전공 의사나 네. 정형외과를 찾아서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요즘 들어서 뭐 CT든 MRI든 굉장히 비싼 고가의 검사들이 많은데 발목 관절 불안정증은 단순히 이제 이런 식으로 만져본다던가 네. 이제 발목 자체는 굉장히 그 피부에서 깊이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잘 만져보고 저렇게 흔들어 봄으로써도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그러면 진단을 내리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바깥쪽 인대의 불안정성을 잡기 위해서 네. 발목을 앞쪽으로 흔들어 보면서 앞쪽으로요? 얼마나 몇 미리까지 밀리는지 얼마나 밀리는지와 그럴 때 유발되는 통증점이 어디 있는지를
합당하면은 바로 진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와, 이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관절을 들여다보면은 네. 이렇게 아주 조그만 부스러기가 아, 떨어져 이게 나오고 아까 이게 염증인 건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피떡이 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아, 이런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관절을 자극해서 네. 자꾸 긁어먹게 되고 저런 조그만 부스러기는 발견하기 힘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네. 나중에 한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점차 자라면서 관절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삐면서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문제점 하나가 네. 충돌 증후군인데요. 네. 충돌이라면은 이제 서로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이제 만나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발목에 네.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하게 이제 앞쪽, 바깥쪽, 앞쪽, 안쪽에 자꾸 다치면서 흔들거리게 되면 인대가 단단하고 짱짱하게 돼서 걸었을 때 아주 견고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게 되면은 이쪽을 치게 되고 저쪽을 치게 되고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겠군요. 조금씩 충돌이 일어나고요. 갑자기 삐면서 세게 꽝 다치면서 이제 안쪽이 망가지거나 바깥쪽이 망가져서 그게 계속 점차 자라나면서 큰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조금씩 삐거나 시큰거리는 게 계속 반복되다가 네. 이제 그것이 조금씩 관절을 갉아먹으면서 아주 미약한 게 반복되는 충돌 증후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로는 없나요? 이분은 이제 축구 선수인데요. 축구 자꾸 선수요. 이제 삐고 그래도 이제 경기 일정도 많고 시합도 많아서 잘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그 연골 부스러기들이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어머. 커다란 돌멩이가 이렇게 형성되고 뭉글뭉글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지금 연골 그 덩어리들인 건가요? 연골 덩어리고요. 네. 이제 사람의 살아있는 생체는 네. 충돌이 돼서 부딪히게 되면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점차 부풀고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극을 이제 받아서 막. 속된 말로 이제 뽀뽀한다 그래서 키싱 병변이라 그래가지고 오.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서 자꾸 부딪히고 소위 뽀뽀를 쉽게 말해서 뽀뽀를 하게 되면은 네. 자꾸 조직들이 점점 붓고 커져서 저렇게까지 뼈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이름은 정말 예쁜데 네. 굉장히 발목에는 무리가 가고 가장 아프겠네요, 이 증상은. 예.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또 뭐죠? 이제 관절을 들여다본 사진인데요. 네, 아까 원장님 오늘 저한테 왜 말씀드렸듯이 이러세요? 네. 키싱 병변이라고 해서 네. 이제 뼈가 앞에 코뿔소처럼 점차 아주 부드러운 조직이 네. 1년, 2년에 걸쳐 점차 자라나서 이렇게 커다란 코뿔소 같이 아, 커다란 이 뼈 부분이 조각을 지금 다. 형성하게 되는 네. 경우도 있고요. 이제 요거는 안쪽 발목 안쪽인데 이렇게 산맥처럼 산등성이가 생길 정도로 자꾸 아주 조금 새큰새큰 삐어고 다니시던 분인데 점차적으로 몇 년 자라다 보니까 저렇게 커다란 뼈 등성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이런 분은 이제 대머리가 생기듯이 연골이 까지고 그 까져 있는 연골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뼈 조각을 형성하게 되고 아주 얇은 인대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 인대들도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조직이 두툼해지면서 괜히 자꾸 아프게 되고 시큰하고 밤에 저리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조직을 점차 형성하게 되고요. 이제 저 정도까지 커지게 되면은 네. 이제 약물이나 어떤 이 물리치료나 그런 보존적인 치료는 잘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아프게 돼서 이런 내시경이나 네. 이렇게 열어서 하는 수술까지 가야 되는 안 좋은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외에도 또 다른 증상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원위 경비인대 손상. 말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증상을 자, 나타나는지. 보시게 되면 이제 네. 보통 이제 인대를 삐게 되면 이렇게 발목이 다치면서 네. 요 간격이 늘어나면서 이쪽에 있는 인대가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제대로 확 실려버리면서 네. 삘 때 완전 제대로. 바로 일어나지 네. 못하고 그 체중이 제대로 실려서 이 뼈가 여기를 밀어버리게 되면 이 뼈까지 벌어지면서 네. 여기까지 다치게 되죠. 아까 인대 다친 데보다 한 1cm 위에 이제 인대가 있는데 네. 그쪽 인대까지 다쳐버리면 네. 자꾸 시큰하고 아프고 불안정증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네. 한 가지 더 이제 삐게 되면서 좀 아까도 나왔던 얘기긴 한데 네. 이제 삘 때는 발목이 큰 힘에 의해서 단순히 그 가격이 일어나고 뼈가 다치는 게 아니라
이제 삘 때 삐면서 인대가 쥐어 짜지면서 빨래 짜지듯이 발목이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뼈까지 돌아가서 부러지면서 이제 나선형으로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빙 돌면서 부러져 가서 뼈가 그 정도까지 될 정도면 진짜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옆에는 그러면 치료를 지금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인대가 트어지다가 좀 더 돌아가게 되면은 뼈까지 부러지면서 뼈가 부러진 게 점점 나선 힘이 가해지면서 위까지 상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걸 찾아내서 이제 인대도 꼬매주게 되고 이제 뼈까지 얼라이먼트를 잘 잡아서 잘 초기에 치료해주면은 네. 요즘에는 한 달 반이면은 정상생활 다 하실 수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제 아까처럼 반대로 발목이 안쪽으로 삐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삐게 되면은 인대가 손상되는 게 아니라 인대가 자기 뼈를 잡아당겨서 네. 물고 떨어지게 되면서 네. 다시 뼈를 치게 되면 이제 위까지 이렇게 부러져서 이제 인대 지금 저기 손상된 위에 지금 손상 골절된 건가요? 그렇죠. 여기까지 골절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발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목 네. 얼라이먼트와 발목 뼈만 잘 맞춰주면은 이쪽은 당연히 순차적으로 붙게 돼 있어서 네. 발목을 이렇게 잘 고정해주면 초기부터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처럼 굉장히 큰 에너지가 가해지면은 네. 이렇게 뼈까지 손상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계속 손상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연골이 사가 내려서 연골 자체가 골아버리는 이제 연골이 괴사가 온다 그러는데요. 네. 이런 병변도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골연골 병변이라는 병입니다. 자꾸 조금씩 삐는 게 아주 미세하게 계속 몇 년간 반복되게 되면은 이런 위험한 상태까지 이룰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네. 이제 초기에 네. 이런 분처럼 이제 거골이라고 이 뼈 자체의 반 이상까지도 하얗게 변성이 됐는데요. 네. 그 전에 조금 초기 단계부터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은 네. 이런 경우를 막고 연골을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합병증이 되기 전에 좀 빨리 초기에 진단을 해라, 진단을 받아라, 아니면 예방을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방할 수 있는 법도 알려주셔야죠. 예, 네.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건지 설명을 이제 해주시죠. 조금 역설적인 건데요. 네. 발목에는 두 가지 유연성이면 부드러운 걸 가리키고요. 힘이면 좀 딱딱한 건데 두 가지를 기르면 이제 발목에 이런 손상이나 삐는 거를 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목에 힘을 주는 건 알겠는데 유연성이요? 유연성은 다른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네. 발목 유연성이라면 네. 발목 자체를 움직이는 거는 네. 대부분 종아리의 근육이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힘이라면은 단순히 말씀드려서 한 가지 안쪽 말고 발목을 뻗어서 바깥쪽 운동입니다. 그냥 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이런 탁자나 네. 의자, 소파, 침대, 차 속에서 얼마든지 잠깐 1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발을 댄 후에 바깥쪽으로 10초 이상 1초, 2초, 3초 해서 10초 이상 물건을 밀어주고 미는 힘은 근력을 그렇죠. 키운다는 저항이 거죠. 있는 힘이죠. 그래서 안쪽 운동 말고 바깥쪽 운동 양쪽을 가끔 생각나실 때 그것만 해주셔도 네. 일상생활 큰 농구나 축구 스포츠 액티비티를 하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좋은 그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혈액순환에도 좋기 때문에 잠시 짬을 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분들이나 이제 일상생활 크게 운동에 짬을 못 내시는 분은 평소에 조금씩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뭐 이렇게 큰 병이라고 생각 안 해도 이렇게 작은 스트레칭 하나로 이걸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으신 거죠? 우선 이런 행동을 네. 통해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예방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래도 시큰하고 아프신 분들은 근처 스포츠 센터나 여러 가지 헬스에서도 클럽 같은 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발목 강화하는 운동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김응수 원장님과 함께 발목 불안정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발이 시큰시큰하고 정말 자주 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